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리만 다양체의 일반적인 정의,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은 추가 옵션이다라는 얘기했고요. 뭐 스칼라 펑션과 벡터 필드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도 얘기를 했고, 일단 벡터 필드가 잘 정의가 되면 뭐 나머지 모든 텐스 타입이 정의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거기까지는 쉽게 넘어왔는데, 이제 벡터를 미분을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그만큼 간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드디어 정말 플랫 스페이스와 커브드 스페이스를 좀 구분하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 스페이스에서는 이미 벡터의 미분을 뭐 나름 많이 해왔어요. 예. 그 벡터가 있으면 뭐 다이버전스도 계산할 수 있고 컬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벡터의 미분이라는 게 뭐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컬이니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할 때 심지어 이제 극좌표나 구면좌표 같은 거에서 컬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했을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벡터들이 정의된 공간이 유클리드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사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를 다 버리고 인트린식 지오메트리 안에서 벡터 미분을 잘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 유클리드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에 의존하는 식으로 저 벡터의 미분을 정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벡터 미분하는 과정을 좀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로 잠시 돌아와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어떻게 미분할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스칼라 펑션 했을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려고 시도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 위에서 스칼라 함수 미분했을 때 썼던 식을 거의 그대로 카피해서 적으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식을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를 크게 갖다 박아놓은 이유는 이게 예,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 벗어나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로 올 때도 여전히 잘 유효하게 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식이냐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그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이제 다양한 좌표계를 비선형 좌표계를 고려할 때 이미 강조했던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벡터 필드라는 게 이제 그 예, 공간의 서로 다른 점에 벡터 필드를 하나를 대응을 시키는 건데 그 필드, 그러니까 뭐 특정 벡터의 값뿐만 아니라 그 벡터가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 예, 선형대수에서 얘기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논할 때 예, 엄밀하게 따지자면 공간의 각 점에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점의 벡터 스페이스는 다른 벡터 스페이스로 보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을 논할 때조차도 예, 서로 다른 점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는 그냥 구분된 스페이스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뭐 벡터 값이 따로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이제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을 논할 때는 그 유클리드 공간 자체도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점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 서로 다른 점에 붙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들도 다 생긴 게 똑같았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다는 말은 그냥 예,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평평한 공간이니까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서로 다른 곳에다 갖다 붙여줘도 됐단 말이죠. 예, 마치 그러니까 네모 같은 건물을 짓는데 예, 건물의 각 층에 각 호실마다 창문을 갖다 붙일 때 똑같이 생긴 창문을 여러 개를 사다가 평행 이동해가지고 각 층 각 호실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요. 근데 만약에 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안 생기고 요즘 현대 건축물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 아주 보기도 멋있고 예, 술적으로 생겼고 휘어 있다면 똑같이 생긴 창문을 갖다가 평행 이동해서 붙이는 거 가지고는 건물이 안 지어지겠죠. 그래서 그 비슷한 걱정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점에 있는 벡터들은 그러니까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 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미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위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예, x 프라임이라는 점에 그러니까 x 프라임이라는 코디네이트에 해당되는 p 프라임이라는 점에 탄젠트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
x라는 코디네이트에 대응되는 p라는 점에 역시 탄젠트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 두 스페이스는 다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A'이라는 벡터랑 A라는 벡터는 서로 다른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벡터인데요. 그 두 벡터를 미분이라는 거는 그 두 벡터의 차이를 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입실론으로 나누고 극한을 취하는 건데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하나씩 빼다가 차이를 계산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걸 진짜로 비교를 하고 싶으면 두 벡터 스페이스들 사이에 즉 T'과 TP 그러니까 TP'M과 TPM 사이에 어떤 리니어 맵을 하나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쪽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을 단체로 저쪽 벡터 스페이스로 맵을 하고 그래서 두 벡터 스페이스를 일치를 시킨 다음에 비로소 이제 차를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리니어 맵을 일반적으로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데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미 평행 이동, 패러렐 트랜스포트라는 게 처음부터 잘 정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갖다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리만 다양차에서는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처음부터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새로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리만 기하학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좌표계를 썼던 역사를 되살려 보자면 그냥 직교 좌표를 쓸 때는 우리가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을 잘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말은 수식으로 적으면 저런 벡터 필드를 x 방향으로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의식을 하건 못하건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다고요. A라는 벡터의 x 컴포넌트도 미분을 하고 y 컴포넌트도 미분을 하고 반면에 저 베이시스 벡터 x 햇, y 햇으로 쓴 저 베이시스 벡터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잘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평면에서 하더라도 극좌표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을 이 위에서 했던 거랑 완벽하게 같은 식으로 하진 않아요. 뭐냐면 반지름 방향 반지름 방향 r 햇 그다음에 이제 각도가 변하는 방향 파이 햇의 단위 벡터를 놓고 각각의 성분을 가진 벡터가 있는 상태에서 파이 값을 변화를 시키면서 미분을 한다면 우리가 물론 저 컴포넌트의 변환을 따라가면서 미분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 직교좌표에서 계산했던 거랑 비슷한 텀을 적지만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선형 좌표계에서 와서는 저 단위 벡터들도 위치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위 벡터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해당되는 텀들도 분명히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 좌표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텀들이 들어오고 저 텀들을 빠뜨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2차원 평면 예시는 뭐냐면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이 직교좌표에서 미리 정의가 돼 있었고 그거를 극좌표로 변환을 시킬 때 저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쫓아가면서 잘 챙겨왔어야 된다고요. 잘 챙겨오면 문제가 없는데 잘 챙겨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리만 다양체에서는 저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이 처음부터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추가로 도입해야 되는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도 처음부터 정의에 포함된 게 아니라 추가하듯이 저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도 처음부터 정의에 포함된 게 아니라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일인데요. 이것도 역시 힌트는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 얻을 거고요. 힌트를 충분히 얻었다 싶으면 이제 저 인베딩 관련된 정보는 갖다 버리고 인트린식 지오메트리 안에서 제대로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역시나 이제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2차원 공면이 인베드되어 있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extrinsic geometry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3차원에서 두 개의 벡터를 그 탄젠트 플레인을 스팬하는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문제 없죠? 뿐만 아니라 저 베이시스 벡터를 그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2차원 공면으로 매트릭을 가져오는데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닷 프로덕트는 그냥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내적이에요. 자, 그래서 저 공면은 휘어져 있지만 그 공면을 둘러싸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은 평평한 공간이니까 그 유클리드 공간의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은 잘 정의가 돼 있고 그거를 저 공면으로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공면 위에 어떤 그 파라메트릭 커브가 하나 놓여 있다고 치고요. 그 커브를 따라서 벡터 필드를 미분을 하는 과정을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문제 없죠? 근데 이제 t로 미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저 벡터의 성분이 곧장 t의 함수가 아니라 이제 벡터 필드가 깔려 있으면 그 성분은 저 코디네이트 x에 따라 의존을 하는 거니까 역시 체인룰을 한번 써가지고 저 파라메트릭 커브가 t에 의해서 어떻게 기술되는지 x.a 그러니까 여기서 닷은 t 미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인룰을 한번 써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이미 뭐 평면에서 극좌표 얘기할 때도 했던 것처럼 저 인베딩이 넌트리비얼한 방식으로 돼 있으면 저 베이시스 벡터도 공면 위에서의 각 점에 좀 다른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저 컴포넌트 B 위첨자 B만 미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베이시스 벡터들도 역시 미분되는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텀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일단 한 가지 포인트고요. 자, 근데 이제 전체 3차원 입장에서 보면 저 베이시스 벡터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나온 인덱스 두 개 달린 저놈을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탄젠트 플레인을 스팬을 해야 되니까 공면 위에 한 점을 찍으면 그 공면을 스팬하는 방식으로 뭐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적힐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면의 수직인 제3의 벡터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저 공면 바깥 세상에 사니까 탄젠트 방향 베이시스 벡터 두 개랑 저 공면의 수직인 노멀 방향 벡터까지 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3차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니까 이 b를 xa로 미분한 이 값을 3차원 전체에서 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모든 가능한 스팬하는 방식을 나열을 하면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따져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n은 유닛 노멀 벡터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벡터라는 점은 이 화살표 표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이 소문자 A, 소문자 B 첨자들은 서로 다른 선택지들을 가져온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레이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첨자, B 첨자의 경우를 뭘로 택했든지 간에
예, 결과적으로는 3차원 벡터가 하나 나오는 거고 A, B를 고정을 하면 그 3차원 벡터는 예, 탄젠트 벡터 두 개와 노멀 벡터 하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떻게든 써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수를 모든 가능성을 다 나열을 해서 대문자 감마 ABC, 소문자 감마 AB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베딩을 버리고 외부 세계를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냥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패러렐 트랜스포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전개를 했을 때는 예, 이 노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가능성을 일단은 살려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로 가는 과정에서 해주는 일이 뭐냐면 예, 미분을 하다 보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노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그거는 그냥 예, 손으로 체계적으로 갖다 버리는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문자 감마에 해당되는 거는 정말 손으로 갖다 버리고요. 남은 것만 남긴 거를 예, 요 공면으로 프로젝트된 미분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일반적으로 적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인베딩 정보를 조금 담고 있는 셈이긴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예, 그 B 자체 성분의 미분 플러스 베이시스가 변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추가 텀 이런 식으로 예, 미분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네, 지적해야 될 포인트는 애초에 저 E sub B라는 벡터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곰곰이 들여다보면 애초에 저 베이시스 벡터 자체도 한 번의 미분을 통해서 도입을 한 거였기 때문에 질문 잠시 있다 받겠습니다. 예. 이런 시메트리가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예, 위에서 적은 감마 ABC는 AB 인덱스를 서로 바꿨을 때 예, 값이 변하지 않는 시메트리가 있습니다.